어쩌면 있을 수 있는 한 개인의 인생과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들의 아내들은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은 그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간절히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에겐 의병장님이 계시고 나라를 위한 것이며 승산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며 전쟁터로 나갔겠죠. 전미 대표님은 정답을 말했지만 사실은 희대의 사기일 수 있으며 희대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존리 대표님과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존리 대표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리 대표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영상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존리 대표님의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획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해 없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목이 조금 자극적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은 쳐다보지도 말고 주식을 사라. 존리 대표님이 출연하신 한 유튜브 채널의 제목을 한번 그대로 써봤습니다.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 보유해야 한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정말 대단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존리 대표님의 말은 마치 이 말과도 같습니다. 서울대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하버드에 입학하고 싶으세요? 열심히 영어 공부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간절히 그것을 바라세요. 그렇게 된다면 하버드 교정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누구나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이 틀렸나요? 아니요. 저 말들은 정말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빠진 말들이 있죠. 그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존리 대표님의 말은 정답이지만 그 말은 희대의 사기가 될 수 있고 희대의 비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현혹? 한마디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빠진 말이 무엇일까요?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님을 주지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도 쉬운 것이고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 마냥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이 정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조사나 공부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맹목적으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 좀 불안합니다. 과연 저분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반면 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겨우 나 따위가 이제는 정말 예전과는 달라졌나? 라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 고수들은 지인들에게 함부로 주식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1, 2년간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을 약 20권을 읽고 적은 금액으로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검증한 후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라고 어느 한 방송에 나온 주식 전문가께서, 주식 고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마 지레 겁을 먹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시작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존리 대표님께서는 아마 주식이라는 좋은 투자 수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겁을 주면 시작도 안 할 것 같아서 쉽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보편적인 좋은 투자 수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쩌면 있을 수 있는 한 개인의 인생과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경력이 10년 된 제 친구에게 제가 주식에게 관심 있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주식을 그냥 할 생각이면 하지 마. 주식할 돈으로 그냥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너 하고 싶은 취미생활 즐겨. 하지만 정말 너가 주식으로 성과를 내고 싶으면 정말 간절히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식 공부에 쏟아부어야 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저는 처음에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존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주식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주식 경력 10년 된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고 정말 고마운 말이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그 말이 절 생각해서 해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냥 보통 친구는 아니고요. 저와 불알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 그 친구는 아예 회사에서는 주식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킨다? 사람들은 존리 대표님이 동학개미운동의 의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그 사실이 조금 슬픕니다. 동학운동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정말 기막힌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슬프게 다가옵니다. 왜냐고요? 동학농민운동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요, 죽창을 들고 이길 수 있다라는 한 줄기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일본인이 쏘아대는 기관총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다가 순직하신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님들은, 아마 그들의 아내들은,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은 그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간절히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에겐 의병장님이 계시고 나라를 위한 것이며 승산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며 전쟁터로 나갔겠죠. 가장을 잃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개인, 한 가정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냥 개죽음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그 큰 의미만을 남긴 채 실패하였습니다. 물론 그 운동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을 테죠. 하지만 그 한 개인, 가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무 주식이나 사서 모으면 안 됩니다. 주식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한국의 주식은 더더욱 위험하고 힘든 시장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왜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이 힘든 일인지, 어떤 주식은 사면 안 되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저도 사기꾼이 될 뻔했네요. 역시 저도 누구 탓할 사람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